자, 이번 시간에는 환매는 쉽게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는데 매도인이 다시 매수인을 또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쉽게 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매매죠. 다시 사는 거는. 근데 당사자가 바뀌는 것 뿐이고 목적물은 동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법상 환매하려면 다시 사는 게 모든 게 다 환매인 것은 아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목적물이 있고 매도인이었어요. 매수인이었어요. 이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겠죠.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은 을이 매도인이 되고 갑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는 거고 그건 매매 계약이에요. 두 번째 매매계약이죠. 첫 번째 매매과 두 번째 매매계약. 근데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산다고 하는 건 맞는데 항상 다시 산다고 해서 환매가 되는 거 아니다. 어떠한 일정한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만 환매라고 합니다. 다시 사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환매라고 하는 거지 다시 산다고 해서 모든 게 환매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럼 그게 뭘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뭐라고요? 매매 계약을 하는가 동시에 뭘 한다? 특약에 의하여 환매하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환매권을 다시 보류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팔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이걸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민법상 환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법정을 읽게 됐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환매하는 권리, 이게 뭐라다?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인데 그 매매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 표현에 의하면 환매권이라면 제가 환매권 가지면 나 이거 다시 살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도 않고도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또 기억하실 건 뭐냐면 제가 다시 사오는 건데 다시 사오려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돼서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합치가 되는데 환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도인이 나 다시 살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뭐가 발생해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되면 어떤 권리다? 형성권이다. 기억하셔야죠. 형성권이다. 또한 재산권이다. 재산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 그럼 어디서 배웠죠? 매매예약 완결권이요. 매매예약 때 일방 예약을 전제했을 때는 뭐가 생기죠? 예약 완결권이고. 그게 뭐죠? 본계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일방의 의사표시로 생기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승낙을 일방 예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그 순간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형성권이고 또 하나 뭐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그건 신분과 관련된 권리죠. 이혼의사나 혼인의사. 마찬가지로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출제 지문은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권이다. 아니다. 일신. 오직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환매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신 전속권이라는 얘기는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신 전속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의와 관련해서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거예요. 매매 계약 자체에. 자, 목적물은 제한이 없어요. 환매 대상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거죠. 환매 특약은 언제? 동시에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그러면
동시에 하니까 뭘 한다는 거죠? 동시에 and 환매 특약을 해야 민법상 말하는 590 말하는 환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과 이 특약은 어떠한 게 있을까? 딱 감이 오죠. 주종의 관계 있다. 주종의 관계 있다. 이 환매 특약은 이 매매 계약서 안에 있겠죠. 계약서 안에 특약으로 써놓는 겁니다. 환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환매 특약도 무효이다. 이것만 살아남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요 지문까지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종이 했을 때는 이런 감이 왔잖아요. 일단은 계약금 계약도 종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주된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없다. 그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떠올리십시오. 다음. 자,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죠.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환매의 특약을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한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환매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은 어떻게 된다? 부기등기 방식으로 해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환매권을 보유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등기 효력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등기를 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는데 그 등기의 방식은 부기등기의 방식이다. 부기등기라면 어떤 걸까요? 자, 볼까요? 자, 등기부가 있으면 순위번호가 있을 거고 쭉쭉 순위번호가 있어요. 쭉 나오다가 3 했어요. 그리고 권리자가 누가 됐다?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에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 매수인이 됐죠? 그러면 권리자 여기 갑에서 누가 된다? 이렇게 돼요. 목적은 당연히 소유 등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예요. 이렇게 하는데 둘 사이 뭐였다?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했어요. 그러면 또 등기하기로 했어요. 등기 협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기등기 방식 바로 요거예요. 3-1로 이렇게 환매권 보유 갑 권리자 갑 요렇게 부기등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시를 한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 그럼 등기를 보게 되면 환매권 보유됐고 조만간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간다? 다시 갑에게 돌아오는 경우겠죠. 그게 공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게 왜 그 의미가 중요하냐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또 시험에 나오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뭐랬죠? 소유 등을 하고요. 아까 예를 들면 을로 했어요. 그리고 and 환매권도 등기를 했어요. 등기 환매권 등기. 자, 갑이에요. 근데 환매권의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을이 이제 소유자잖아요. 을의 처분 권능이 제한되거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환매권이 등기됐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소유자인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보냐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제한물권은 뭐가 있죠?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을 제3자에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제3자겠죠. 아니면 다시 내가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죠. 소유 등. 이게 3자예요. 제3자. 을이 처분하는 거예요. 권능을,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이 당시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갑이 환매권을 행사를 해요. 환매권 행사는 일방적 의사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갑이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지금 혹이 붙었죠? 제한물권이랑 혹이 붙어 있고 또 하나 소유권이 제3자가 소유자가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다. 대항을 한다는 것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매권 등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심지어는 자 환매권 등기된 상태에서 환매권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아까 말소를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병이 됐다고 할게요.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매권을 행사하잖아요. 환매권 행사하려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죠. 그러면 등기는 공동신청주잖아요. 공동신청주자면 누구를 상대로 할까? 병을 상대로 합니다. 바뀐. 이 사람은 그러면 그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말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등기 신청에 협력할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은 갑과 공동을 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보통은 협력 안 깨져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 등기라면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갑이 환매권 행사해서 자기가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가려면 소유권을 넘겨야 하잖아요.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말소된 명인 거죠. 말소가 됩니다. 왜냐면 등기가 됐기 때문에 경고했잖아. 내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너희들은 운명은 아웃이야. 그 경고했기 때문에 그게 대항력이다. 상당히 중요해. 만약 이런 환매권을 등기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보호를 받아요.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부동산의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리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우리가 매매 예약할 때도 일방 예약을 전제했을 때 예약 안결권이 있고 매매 예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하죠? 매매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 있고 매매 대금이 정해져 있고 즉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써야 할 내용들이 미리 다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환매권도 마찬가지잖아요. 향후에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매매 계약인데 그러면 내용이 목적물은 특정이 됐죠. 그럼 당사자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매매 대금 등을 어떻게 정할지를 그것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환매권을 보이면서 야 만약에 네가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얼마를 주고 다시 사는 걸로 하자. 그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특약이 없으면요. 특약이 없으면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즉 지금 첫 번째 매매계 할 때는 목적물이 2억이에요. 근데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대금 뭐 4억 한다, 3억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그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매매대금과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여기에 관련돼요.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환매대금이 된다. 왜 환매대금이 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때 단순히 환매할 거야 그 의사표시는 부족하고 이러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금은 어떻게 정한다? 특약으로 정하는데 특약이 없으면 기존의 처음에 매매대금과 플러스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사례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얼마 지급했다. 그게 환매권 행사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자, 환매, 매매 목적물이 있다가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간이 있을 거 터면요. 그럼 기간 동안에 매매대금과
목적물의 점유에 따른 과실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580조에서 배웠잖아요. 좀 측면은 다르지만. 근데 법조문에서 그런 부분까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때까지의 매매 계약이 끝나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이 넘어갔고 나중에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 다시 돌려줄 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매 대금 상당, 이자 상당의 과실과 점유 사용, 즉 임대료 상당의 과실은 서로 돌려줘야 하냐? 그런 의문이 제기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야 서로 돌려줄 것이 퉁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상계입니다. 과실과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예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다음. 자, 이게 중요해요. 환매 기간은 5년. 그 다음에 3년을 넘지 못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5년, 동산의 경우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자, 아까 환매 목적물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부동산, 크게 동산을 나눕니다. 물론 채권도 있을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동산, 동산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동산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환매 기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5년이다. 이 넘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죠? 넘은 경우에는 넘었을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못난다. 예컨대 당사자가 약정으로 부동산에서 환매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7년 하게 되면 7년 효력이 없고 어떻게 된다? 5년으로 단축된다는 겁니다. 자, 약정한 환매 기간이 이를 넘는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의 의사를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의 권한세는 너무 많이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음을 무릅쓰고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이후로 이음을 무릅쓰고 권리 취득한 제3자 보호에서도 불합리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줬습니다. 한편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어떻게 된다? 기간은 5년, 3년으로 되며 자,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5년, 3년이 돼요. 처음에 약정을 안 했어요. 그 나중에 야 우리 그때 약정 안 했잖아. 다시 이거 한 정하자.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약정을 안 했으면 그 순간 5년, 3년 딱 못이 박히는 거고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야 우리 그때 안 정했잖아. 우리 기간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약정 안 하면 그 순간 5년, 3년으로 딱 못이 박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유해서 그때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5년, 3년이 돼요. 근데 한 며칠 후에 야 계약서 보니까 우리가 환매권을 안 했네. 그러면 3년을 할까 2년을 할까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후에 다시 정하지 못한다. 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과 관련해서 보유기간 정말 중요해요. 자,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부동산이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기억해 5년이에요. 7년 정했네?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5년으로 단축된다. 근데 이러한 어떤 체당 기간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나왔던 게 이금경우예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 할 때 배웠었고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 그래서 페이지 자습서 229쪽, 페이지 247쪽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예약 안결권의 행사 기간. 요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도 한번 보세요.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요거하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복습 차원에서 매매가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뭘 배웠죠? 매매 예약. 예약이라는 것은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의미는.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뭘 본다고 했죠? 예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방 예약을 추정된다고 했죠. 일방의 예약이 있다면 뭐가 떠올려죠? 예약 안결권이 있다. 이 얘기는 예약 안결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지금 매매를 하면서 지금 배우는 것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고 그래야 됐어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일방의 의사표시로 환매권 보유자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권으로 보고 있어요. 형성권으로. 그런데 환매권에 대해서는 기간이 약정을 한 경우가 있고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걸 방금 배웠잖아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는 5년, 동산의 경우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해서 7년은 약정하더라도 5년으로 단축된다.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해관계권은요. 약정을 한 경우와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구분했습니다. 그럴 때 예약안결권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이시겠죠? 약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없어요. 지금 예약안결권에 대해서는 환매권과 관련한 것처럼 규정이 없어요. 환매권은 약정이 있으면 5년,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이 없으면 5년, 3년을 본다는 규정인데 예약안결권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약정이 없는 경우는 형성권이겠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통상 10년을 봐요. 해석상. 그리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된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땠죠? 10년이 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했죠. 20년도 상관없고 30년도 상관없다. 기억나십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요거와 또 비교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환매권 같은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3년 넘지 못한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 3년 본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와 비교했기 때문에 예약안결권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매매라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십시오. 정말 잘 나옵니다. 다음, 환매권을 행사하는 방법. 우리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 그 해약금에 기초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 교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에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100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졌다. 그때 특히 수령자의 경우에는 제공하면 되는 제공이 있어야지 단순히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웠죠? 그게 행사 방법이잖아요. 근데 환매권도 행사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 이루어졌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환매 의무자예요. 그러면 환매권 보유 당시에 매수인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매수인이 환매권 등기가 있다고 재처분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참고만,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가 이런 거죠. 환매권 등기 후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제3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누구 상대로? 그 전득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환매권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그 표현 때문에 이 전득자에 합니다. 근데 좀 구분할 게 뭐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에 이 등기 의무자 누구냐? 가등기 설정자예요. 그런데 왜 차이가 있냐? 우리가 가등기 했을 때 가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만 가등기 본등기의 경우는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죠?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무슨 효력이 있죠?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3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바뀌면 그 바뀐 사람 상대로서 등기를 환매권 행사를 하는데 가등기는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단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가등기의 본등기는 가등기 설정자 상대로서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본등기가 되면 직권 말소될 뿐이에요. 순위 보존적 효력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은 바로 이런 법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매 의사표시를 한다. 근데 이 시험에 나오진 않냐. 그냥 환매 의무자에 대해서 이 자체가 나오는 거 아니고 이해 차원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뭘? 환매대금을. 그럼 환매대금이 얼마지? 특약으로 정했으면 그 특약으로 정한 금액이고 특약이 없으면요. 처음에 매매대금과 매수인의 매매비용 그게 합산한 것이 된다. 특약이 없으면. 그걸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환매에 걸리게 된다. 즉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설사 환매권 행사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더 나아가 환매 기간을 넘어서 행사한 거라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환매 기간 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 갑은 환매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 원 매매대금이죠. 처음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제공하고 반환하고 제공했다는 얘기는 반환도 포함되겠죠. 제공했고 반환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환매할 수 있다.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